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택시와 버스업계 관계자들은 생계 위협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있는 법인 택시업체 공동주차장입니다. 한창 운행이 되고 있어야 할 택시들이 주차장 가득히 들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민들의 야외 활동 기피 현상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운행을 멈춘 택시들입니다. 매출은 한 80% 이상 들고 한 20%도 되지 않고 또 자동차가 운행이 돼도 손님이 없어서 모든 아침이나 저녁이나 보면은 현재 차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타격이 크죠. 일절 지금 여기서 3시간, 4시간 있어야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 사람이 다 노력을 해서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0억여 원의 운송 수익을 낸 전북 지역 택시업계는 올해 1월 83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달의 경우 지난달보다 30에서 40% 이상 운송 수입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송 수익금이 급감하면서 일부 택시 종사자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휴무에 들어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에 완전히 직접적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이 지금 휴업을 급여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셔서 당분간이라도 저희 택시 노동자들이 이런 코로나19의 위험성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업계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승객이 20만 1,000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경우에도 평소 승객이 13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운수업체 회사 존립 자체는 물론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지자체 대부분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당장 생계가 걱정인 노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한 마을에 관 화장실 휴지 따위에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악취를 풍깁니다. 주변 도로에 나뒹구는 쓰레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제의 한 마을 초입인데요. 이렇게 병이나 캔과 같은 분리배출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쓰레기 봉투가 아닌 곳에 담겨져 있고 길 건너편 인도엔 검은 폐비닐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걸 감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는 이른바 마을 환경 지킴이가 있습니다. 들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을 환경 지킴이라는 제도로 해서 750개 마을에 일자리를 드렸어요. 그러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탓에 김제시는 한 달여 전부터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19개 읍면동에 7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놓게 된 겁니다. 오지 말라는 게 갈 수 있까죠. 연락하면 나오라고 그러더만요.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멈췄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부터 보육시설 도우미까지 일자리를 잃은 김제 지역 노인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매달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끊긴 겁니다. 대부분 형편이 넉넉치 않은 어르신들입니다. 왜 안 돼요? 그렇게 주었는데. 어머니, 자제분들은? 올해 전북 도내 노인 5만 5천여 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더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되면 저희도 같이 할 예정이에요.
전북도는 중단한 기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보전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의 경우 긴급하게 생계 지원에 나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지역에 그치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손을 빌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농민들은 당장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대파 선별 작업이 한창인 남도의 한 창고 건물입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나이 지긋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곤 있지만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지금 나와서 몇 분이 하시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도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잘 안 되네요. 수확철을 맞은 봄동 재배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요청했지만 언제쯤 입국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농가에선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지역의 외국인 인부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 심지어 전남에선 40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까지 수소문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무안에서 양파 하시고 해남에서 고구마 하시던 분들이 겨울에 저희 진도 쪽에 와서 또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강원도 배추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정부가 전국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천여 명.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들의 입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아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거나 한국을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확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배추나 울금처럼 당장 파종을 앞둔 작물은 앞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어 자치단체에서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금이나 쌈배추, 양배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손이 많이 이제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농촌.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또 한 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보면 방호복과 고글을 착용한 의료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을 길에서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의료진이나 보건소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119 구급대원들도 방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방호복 착용자를 마주친다 해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자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확진 사례가 계속되면서 방호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좀 이상하겠죠. 두렵겠지. 다닌다면 더 밖에 못 나오겠죠. 시내를 더 못 나오겠죠. 좀 불안하지. 그런 방호복을 입고 다니면은 좀 불안한 점도 있지. 그러나 어째 할 수 없지. 보건소 관계자나 역학조사관이 아니더라도 119 구급대원들도 때때로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방역 활동에 참여할 때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병원 관계자나 일반 시민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조치 차원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 119 소방대원 모두 의심 환자 접촉 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방호복은 즉시 폐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의심 환자를 만나가지고 조치를 취하고요. 저희가 입었던 감염보호복은 즉시 폐기시키고요. 그 구급차하고 그 환자를 담당했던 구급대원은 곧바로 소독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보호복을 입어 예방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불안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119 구급대원들의 방호복 착용 이후 확진자 추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한 방역 활동과 의심자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호복 착용자 안심해도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방송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릴레이로 들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전북 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선이 되고 안 되고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주 복잡하잖아요. 또 우리 업계도 무슨 먹고 사는데 저기가 안 되고 좀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보탬이 되고 지금같이 어수선한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정업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보들이 선거 때는 지역민들 접촉이 자주 있었는데 선거 후라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자주 소통하여 청취하여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계속적으로 낙후가 되면서 사람 인구가 줄고 그러면은 이 소상공인들과 이 서비스업, 이런 택시업계가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방살기 앞으로는 좀 추진을 잘해서 이 지방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상인들이나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시가 된다 이지. 도시는 지금 계속 택지 개발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급작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당선이 되더라도 택시업계나 운수업계 지금같이 어려운 저기를 당선자가 좀 저기를 해서 잘 이끌어 주셔야 할 것 같다. 선도를 해가지고 우리 업자들이 먹고 사는데 또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택시업계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완전 전액관리 정착을 위한 지금 저희가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시 노동자들의 염원인 전액관리제가 하루속히 작업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라봐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다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택시업계도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열차에서 지금 내리질 않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타격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그런 좋은 사람을 선택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또 인물이나 정책이 다 훌륭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후보가 모든 좋은 공약집을 발표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지역에 맞는 공약을 면밀하게 준비하신 후보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뒷받침을 잘 해서 누가 뭐 하든지 간에 뭐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그런 정책을 좀 잘 좀 세심 있게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세심 있게 잘 하시는 분한테 그런 사람한테 찍고 싶다 이 말이지. 김제 지역 대부분 관공서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남원에서는 미꾸리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우리 지역 주요 시군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선 주민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한 뒤 손소독제를 바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배치됐습니다. 김제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 모두 23개 기관에 설치됐습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감염병이나 산불 예방, 지역 행사 등의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설물 출입자 전원에 대한 발열 감시가 이루어져 코로나19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종 미꾸리 수천 마리가 꿈틀대는 남원의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입니다. 미꾸리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 적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 기술을 적용하면 미꾸리 배설물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천연 비료가 되고 식물은 물을 정화해 미꾸리에 되돌려주기 때문에 물을 갈아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 연구로 양식업과 농업을 융복합하여 남원만의 특화된 농가소득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실군이 군청 SNS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임실사랑 상품권 3만 원어치나 만원 상당의 치즈 핫도그를 줍니다. 군청 페이스북에서 27일까지 진행하는데 18일 현재 700개가 넘는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실군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했습니다. 장기간 개학 연기를 감안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방, 오늘의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는 매일 5차시, 중학교는 3차시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며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간 방송도 진행됩니다. 운영 기간은 개학일까지이며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창군이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 인증에 도전합니다. 람사르 습지도시는 람사르 습지 부근에 있는 도시나 마을로 습지 보전과 환경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고창군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여부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59차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김제시는 지평선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용역 수행기관은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등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제시는 최적의 산업단지 계획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조성 위치와 개발 방향, 규모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90%로 추가 조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시 측의 설명입니다. 김제 지역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지역 내 마스크 제조 공장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은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4-5시간씩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포장, 운반과 같은 단순한 일을 주로 지원하며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섰다고 김제 소방서는 전했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23개 기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공용버스터미널과 김제역, 우석병원 선별진료소에 설치한 데 이어 25대까지 추가로 둔 겁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감염병은 물론 산불 예방 등 실정에 맞게 활용할 방침입니다. 부안군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저소득 노인에게 대체식을 전달했습니다. 부안군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는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137명에게 라면과 즉석국과 같은 대체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달 24일부터 무료 경로식당과 어르신 식사 배달 지원 사업이 멈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